지은은 한동안 영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선을 넘었다면 죄송해요. 저는 그냥 어르신이 외로워 보여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지은아. 하지만 제가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 같네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 미안해. 지난번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을 넘으려 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혼란스러웠어. 지은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도 외로우시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워. 많이.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서로의 외로움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영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다음에도 와줘. 지은은 뒤돌아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야기 시작이 앞서 여러분은 외로움이 사람의 마음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박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아내가 쓰던 안경이 먼지를 쌓은 채 놓여 있었어요. 7회째 그 자리에 그대로였습니다. 영수는 몸을 일으키려다 무릎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죠. 관절염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누가 수발하겠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부엌으로 걸어가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밥그릇 하나와 된장찌개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냄비 안쪽에는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영수는 그걸 보고도 그냥 뚜껑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영수는 평생 배를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원으로 30년을 바다에서 보냈죠. 파도 소리가 귓가에 익숙했고 배 위에 흔들림이 걷는 것보다 편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바다를 그냥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뭐, 괜찮으세요? 밥은 드셨고요? 먹었어. 걱정 말고. 무릎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 짧은 대화였습니다. 영수는 늘 그랬어요. 아들에게 불편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항해사였죠. 2~3달씩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수는 그걸 알았기에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영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죠.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려야 이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수 어르신 댁 맞으시죠?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가방을 하나 메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미소는 따뜻했죠. 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 정지은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어르신 생활 도와드리러 왔어요. 영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신청했나? 네, 맞아요. 일주일에 3번 방문하기로 했어요.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병원 동행도 가능하고요.
괜찮아. 혼자 잘 지내니까. 영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문틈에 발을 살짝 걸쳤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집 상태만 확인하고 갈게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고는 문을 열었죠. 그래, 들어와. 지은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식탁 위에 곰팡이 핀 냄비, 구석에 쌓인 빨래, 더미, 먼지가 앉은 가구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어르신,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그래. 지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지은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은은 부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씻어내고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를 열어 상한 음식들을 버렸죠. 영수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이 집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은은 마침내 손을 씻고 영수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그럼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냉장고에 재료 좀 있더라고요. 지은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치 썰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국자로 찌개를 뒤적이는 소리. 영수는 그 소리들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 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그랬죠. 부엌에서 밥하는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작은 혼잣말들. 그 소리들이 집을 채웠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뒤로는 그 소리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은이 식탁에 찌개를 놓았어요. 드세요, 어르신.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겁고 얼큰했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지은은 그 옆에 앉아 영수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맛있어요? 응. 다행이다. 어르신, 혼자 얼마나 사셨어요? 7년. 오래되셨네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목소리가 왠지 불편했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해 같은 거였죠. 저도 혼자 살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이혼했거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영수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일 하나? 네. 누군가를 돌보는 게 저한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그날 오후 지은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르신, 모레 또 올게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영수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이 조금 덜 텅 빈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숨막히게 조용했던 이 공간이 지금은 조금 숨 쉴만 했죠. 영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또 올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먹고 무슨. 중얼거렸지만 그 두근거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영수는 지은이 끓여준 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아직 맛이 남아 있었어요. 따뜻했죠.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내가 나왔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죠. 영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돌아서자 그 얼굴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뭐야 이게. 영수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영수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지은은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영수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신경 쓴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왜 일어나나? 중얼거렸지만 옷은 벗지 않았습니다. 10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은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오늘은 시장 갔다 왔어요. 재료 좀 사왔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어르신 제대로 된 밥 드셔야죠. 지은은 부엌으로 들어가 장바구니를 풀었습니다. 시금치, 두부, 고등어, 감자. 영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지은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어르신, 오늘 점심은 고등어 조림 해드릴게요. 응? 고등어 좋아하세요? 뭐든 잘 먹어. 지은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영수의 가슴을 간지렸어요. 1시간쯤 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고등어 조림, 시금치나물, 된장국. 영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술을 뜨는데 지은이 말했습니다. 같이 먹어도 될까요? 영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너도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지은은 영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거였어요. 영수는 밥을 입에 넣으면서도 자꾸 지은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불편하세요? 지은이 물었어요. 아니, 아니야. 제가 너무 편하게 구는 것 같아서요. 아니야. 좋아. 혼자 먹는 것보다. 지은은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두 사람은 계속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식사 후 지은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화면은 보지 않았습니다. 자꾸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갔죠. 지은이 설거지하는 모습, 행주로 식탁을 닦는 모습, 싱크대를 정리하는 모습, 아내가 했던 일들이었어요. 영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르신, 빨래 좀 해도 될까요? 지은이 물었어요. 그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게 제 일이잖아요. 지은은 빨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돌렸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에요. 그래도 어르신, 저 이 일 좋아해요. 지은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게 저한테는 위로거든요. 어르신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도 기뻐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영수와 함께 집 앞 바닷가를 걸었어요. 영수의 무릎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짧게라도 걷는 게 좋다고 했죠. 천천히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은은 영수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닿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으니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영수는 지은의 손길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르신,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선원이었어. 오, 멋있다. 배 타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지. 근데 바다가 좋았어. 넓고 자유로워서. 지금은 안 좋아하세요? 아니, 지금도 좋아. 근데 이제 못하잖아. 영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어르신, 저도 바다 좋아해요. 시원하고 뭔가 다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너도 털어버리고 싶은 게 있나?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죠. 다들 그런 거 하나쯤은 있잖아요. 영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그 얼굴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너 힘들지?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지. 어르신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서로가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지은은 일주일에 3번씩 영수의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청소와 식사 준비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은 영수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후의 힘든 시간, 혼자 살면서 느낀 외로움,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마음. 영수도 조금씩 입을 열었어요. 아내를 잃은 뒤의 공허함,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두려움.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지은은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은 자주 연락하세요? 가끔. 바쁘니까.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고 싶지. 근데 뭐 어쩌겠어. 애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다 붙어 살 수는 없어. 지은은 영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영수는 깜짝 놀라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울어? 그냥요. 어르신이 너무 혼자인 것 같아서요. 나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 보여요. 지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그 손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은아. 네. 고마워. 내가 와줘서. 지은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어르신을 만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은의 손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영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옆집에 사는 정인이 찾아왔습니다. 정인은 영수와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었어요. 62, 영수보다 5살 아래였죠. 영수야, 요새 집이 깨끗하네. 응. 복지관에서 사람 나와. 그래. 젊은 사람이야? 응. 정희는 영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영수야, 조심해. 뭘? 너 요새 표정이 밝아졌어. 그 사람 때문이지? 영수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청소나 해주고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야. 그래도 조심해. 너 외롭다고 선 넘으면 안 돼.
나 그런 거 아니야. 지금은 아니겠지.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외로우면 누구한테든 기대고 싶어져. 정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 나이 생각해. 그 사람도 일하러 온 사람이야. 혼동하지 마. 정인이 돌아간 뒤 영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혼동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방문일 지은이 왔을 때 영수는 조금 거리를 뒀습니다. 어르신, 오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지은이 영수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영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괜찮다니까. 지은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그러세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영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선을 넘었다면 죄송해요. 저는 그냥 어르신이 외로워 보여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지은아. 하지만 제가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 같네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지은은 그날 일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차도 마시지 않았고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자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은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 이 사람한테 기대고 있구나. 정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수는 지은에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해서.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영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밝은 미소가 아니었어요. 조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르신, 오늘은 냉장고 정리하고 갈게요. 응.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일만 했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지은이 가방을 들었을 때 영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 미안해. 지난번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을 넘으려 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혼란스러웠어. 지은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도 외로우시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워. 많이.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서로의 외로움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영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다음에도 와줘. 지은은 뒤돌아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지은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지은이 좋았지만 이게 옳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수와 지은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어요. 이제 지은은 일주일에 4번 왔습니다. 복지관의 요청에서 방문 횟수를 늘린 거였죠. 영수도 그게 좋았어요. 지은이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때로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죠. 그 시간들이 영수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어요. 이게 맞나?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지은은 일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영수를 돌봐주는 게 그녀의 일이었죠.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손이 차가워요. 괜찮으세요? 응, 원래 이래. 그래도 따뜻하게 해야죠. 지은은 영수의 손을 자기 손으로 감쌌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은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네, 너 이러는 거 힘들지 않아? 뭐가요? 나같이 늙은 사람 돌보는 거.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어르신 좋아해요. 영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한다고? 네, 편해요. 어르신이랑 있으면요. 지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영수는 그 눈을 보며 알았습니다. 지은도 외로웠다는 걸, 그리고 자기에게 기대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영수는 정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수야, 너 요새 지은 씨랑 많이 가까워졌다며? 누가 그래?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너희 둘이 바닷가 걷는 거 봤대. 영수는 당황했어요. 그냥 산책이야. 무릎 때문에 걸어야 한다고 해서. 영수야,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은 안 했겠지. 근데 계속 이러면 문제 생겨. 그 사람도 너도. 정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이한테 들키기 전에 정리해.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리? 무엇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아들 도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저 이번 주에 들어가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휴가도 아닌데? 배가 정비 들어가서 일주일 쉬게 됐어요. 집에서 좀 쉬려고요. 그래. 언제 와? 모레요. 아버지, 괜찮으시죠? 응. 좋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연이 온다는 게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지은이를 어떻게 설명하지? 영수는 밤새 고민했어요. 이틀 뒤 도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사내였어요. 아버지를 닮아 과묵했지만 책임감이 강했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바빴죠. 근데 아버지, 집이 깨끗하네요? 응. 복지관에서 사람 나와서. 그래요? 다행이다. 제가 신청한 거 잘 됐네요. 도연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리된 부엌, 깨끗한 거실, 빨래까지, 개켜진 옷가지들. 영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 사람 자주 와요? 일주일에 4번. 4번이나요? 많이 오네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이었어요. 문을 열자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시장에서. 지은은 말을 멈췄어요. 영수 뒤에 서 있는 도연을 본 거였죠. 아, 안녕하세요. 도연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입니다. 아, 아드님이시구나. 저는 정지은이라고 해요. 어르신 돌봐드리고 있어요. 네, 들었습니다. 공기가 어색했어요. 영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지은 씨, 들어오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연은 지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젊네. 지은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아버지와는 30년 이상 차이가 났죠. 도연은 왠지 불편했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부엌으로 갔어요. 재료를 꺼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거실에서 도연과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 저분 자주 오세요? 응. 일주일에 4번. 오래 있어요? 2~3시간? 청소하고 밥 해주고 그래. 도연은 부엌 쪽을 힐끔 봤습니다. 지은은 능숙하게 갈치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분이랑 가까우세요? 영수는 멈칫했어요. 뭐가? 그냥요. 일주일에 4번이면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일하러 오는 사람이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서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걸 느꼈어요. 점심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갈치조림, 김치, 된장국. 지은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으려다 도연을 보고 멈칫했어요. 제가 같이 먹어도 될까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어요. 지은은 그걸 느끼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영수는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맛있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그래도요. 아버지 혼자 계실 때 걱정 많이 했거든요. 도연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가 좀 자주 들어올 생각이에요. 배 일정 조정해서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면 좋지. 지은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방문 횟수 줄일까요? 아드님이 계시면 제가 올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야. 영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도연이 아버지를 빤히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니, 도연이는 계속 배 타야 하잖아. 지은 씨가 와줘야지. 하지만 제가 좀 더 자주 오려고요. 그래도 내가 없을 때가 많잖아.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지은을 붙잡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식사 후 지은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은 이만 갈게요. 벌써? 네. 아드님이랑 시간 보내세요. 지은은 도연에게 인사했어요. 그럼 잘 계세요. 네. 고생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수는 불안했어요. 도연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지은 씨한테 너무 의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지은 씨 붙잡으려는 거 보였어요. 그건 좀 이상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나 혼자 살기 힘드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하지만 아버지, 지은 씨는 일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도연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외로우신 건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 사람한테 그렇게 의지하시면 안 돼요. 나 의지 안 해.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아버지가 지은 씨 보는 눈빛이. 도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영수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뭐가 이상해?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은 씨한테 감정 있으세요? 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저 멍청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지은 씨 대하는 거 봤어요. 그건 일하러 온 사람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도연아, 아버지, 지은 씨는 30대 초반이에요. 아버지랑 30년 이상 차이 나요. 그 사람은 돈 받고 일하러 온 거예요. 도연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제 말이 이상해요? 마을 사람들도 다 수군거린대요. 아버지랑 지은 씨가 너무 가깝다고. 영수는 충격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네. 정인 아저씨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아버지 걱정된다고. 영수는 무너졌어요. 정인이 도연에게 연락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아버지 마음이 이미 넘어갔잖아요. 도연은 아버지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외로운 거 이해해요. 근데 그렇다고 저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안 돼요. 지은 씨도 힘들어요. 아버지도 다치고요.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몰라. 어떻게 된 건지. 아버지, 그냥 지은이가 와주는 게 좋았어.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났거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도연은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 알아. 근데 어쩌겠어. 마음이 그렇게 된 걸.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도연이 저녁을 차렸어요. 라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어요. 아버지, 지은 씨 방문 좀 줄이는 게 좋겠어요.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계속 이러면 아버지만 힘들어져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연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은 씨는 돈 받고 일하러 온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은은 일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영수를 돌봐주는 게 그녀의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다면 지은의 따뜻한 손길은 뭐였나요? 지은이 건넨 위로의 말들은? 함께 걸었던 바닷가는? 다 일이었나? 영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영수는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아, 미안해. 우리 좀 거리를 두자. 하지만 보내기 버튼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 다시 왔어요. 도연은 집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은은 조용히 일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영수도 지은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도연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일을 마치고 지은이 가려 할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네. 죄송한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2번만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자주 들어올 거라서요. 지은은 영수를 바라봤어요.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저는 이만. 지은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문이 닫힌 뒤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맞아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창가에 섰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너무 커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은아. 마음속으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깨달았어요. 이제 다시 혼자라는 걸. 그리고 아마 계속 혼자일 거라는 걸. 영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도연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다시 혼자였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었고 저녁에 잠들 때도 혼자였죠. 지은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만 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지은은 말을 아껴 했어요. 인사를 하고 일을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차를 마시지도 않았고 바닷가를 걷지도 않았어요. 영수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청소를 마치고 가려 할 때 영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멈춰 섰어요. 네, 어르신. 차 한잔 하고 가.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시간이 없어서요. 잠깐만. 금방이야. 영수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차를 끓여왔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컥거렸죠.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지은아. 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이 됐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선을 넘었어. 너는 일하러 온 건데 나는 너한테 너무 기댔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뭐라고 했지?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내가 봤어. 아들이 너 보는 눈빛.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도 있어요. 지은은 영수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어르신한테 기댔거든요. 영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자꾸 가까이 갔어요. 그게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지은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어르신. 제가 프로답지 못했어요. 영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너 잘못 없어. 있어요. 제가 경계를 흐렸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야. 그게 잘못이야?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은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지? 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저 이 일 그만둘까 봐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계속 이러면 어르신도 저도 힘들 거예요. 지은아,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더 잘 돌봐드릴 거예요. 영수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싫어. 내가 가면 안 돼. 어르신, 너 없으면 안 돼. 영수의 고백이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어르신 가족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어쩌겠어. 마음이 그런 걸. 지은은 영수의 손을 천천히 뺐습니다. 어르신, 우리 조금 떨어져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지은은 일어섰어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복지관에 이야기했어요. 지은아, 어르신 건강하세요. 지은은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어요. 지은아, 가지 마. 하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정인이 찾아왔어요. 영수야, 들었어. 지은 씨 그만뒀다며? 응, 잘한 거야. 계속 그러면 안 됐어.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은 영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영수야, 나도 알아. 외로운 거. 응, 나도 혼자 산 지 10년 됐어. 아내 잃고 혼자 살았지. 외로워. 미칠 것 같을 때도 있어. 정희는 영수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의존이야.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랬어? 모르겠어. 지은이가 너무 따뜻했거든.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났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씨도 외로웠을 거야. 그래서 너한테 기댄 거지. 너희 둘 다 잘못 없어.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지. 정희는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수야,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면 안 돼. 그 사람도 너도 다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천천히 배우는 거지.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을회관에 나와. 거기서 노인들 모여서 글쓰기 배우는 거 있어. 거기 가면 사람들 만날 수 있어. 나 그런 거 못해. 해봐. 혼자 집에만 있으면 더 외로워져. 정인이 돌아간 뒤 영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배운다? 가능할까요? 영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새로운 요양보조원이 왔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순옥. 밝고 친절했지만 지은과는 달랐어요. 어르신, 저는 일만 하고 갈게요. 청소하고 밥 해드리고. 응. 순옥은 말수가 적었어요. 일을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영수는 그게 편하면서도 쓸쓸했어요. 이게 맞는 거구나. 일은 일이고 관계는 관계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영수는 정인의 말대로 마을회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게 불편했죠.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글쓰기 교실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영수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외로웠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다.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따뜻했고 나는 그 따뜻함에 기댔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이제 안다. 나는 외로움 때문에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그녀도 외로웠고 나한테 기댔다.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했다. 글을 쓰면서 영수는 울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은을 사랑한 게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려 했다는 걸. 어느 날 영수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 씨는 어떻게 됐어요? 그만뒀어. 다른 사람 와. 그래요? 잘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안도로 가득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아버지, 나나 외로워서 지은이를 붙잡으려 했어. 그게 잘못된 거였어. 도연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더 자주 들어갈게요. 아니야. 너도 내 인생 있잖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아버지 짐이 아니에요. 짐이야. 내가 외로움 때문에 너한테 의지하려 하면 안 돼. 나는 내 외로움을 내가 견뎌야 해.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연아, 나 이제 괜찮아. 마을회관도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 아버지, 너 걱정 말고 내일 잘해.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효도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 저녁 영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지은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지은아, 나 영수야. 잘 지내니? 나는 이제 괜찮아. 내가 떠나고 한동안 힘들었어. 혼자인 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의지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어. 외로움이었어. 나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너를 붙잡았던 거야. 그건 너한테도 나한테도 잘못된 거였어. 지은아, 너도 외로웠지?
그래서 나한테 기댔던 거지? 우리 둘 다 잘못 없어.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야. 이제 나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 마을 회관도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 너도 잘 지내길 바라. 행복하길 바라.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하자. 각자의 자리에서 영수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영수는 우체통에 넣었어요. 며칠 뒤 지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르신, 편지 잘 받았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있어요. 제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우고 있어요.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저도 어르신한테 의지했어요. 제 외로움을 어르신한테 떠넘기려 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어르신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어르신 덕분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 저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서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나요. 지은 올림.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우리 괜찮을 거야. 봄이 왔습니다. 영수는 마을회관에서 글쓰기를 계속했어요. 자기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조금씩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 아들에 대한 미안함, 지은에 대한 미련. 모두 글로 적어내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정인이 말했습니다. 영수야, 요새 표정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보다 편해 보여. 나도 그래.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영수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바닷가에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했죠. 나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영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견딜 수는 있다는 걸.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옥이 저녁을 차려놓고 갔더군요. 된장찌개와 밥. 영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 먹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그날 밤 영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왔어요.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보. 아내가 말했어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여름이 왔습니다. 영수는 마을회관에서 글쓰기 교실 도우미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새로 오는 어르신들에게 글 쓰는 법을 알려주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 씨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70대 할머니가 말했어요. 천만에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그래도 잘하시잖아요. 글도 잘 쓰시고. 영수는 웃었습니다. 예전에 자기를 떠올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던 그때. 많이 변했구나.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소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영수는 소포를 집어들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지은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소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화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육식물이었죠. 그리고 편지 한 장.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지은이에요. 잘 지내시죠? 저는 요새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상담 공부를 하면서 복지관에서 청년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처럼 외롭고 힘든 청년들을 만나요. 그 친구들 보면 예전에 제가 떠올라요.
어르신께 배운 게 있어요.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요. 다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어르신도 잘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마을회관에서 활동하신다며? 정말 멋져요. 이 화분은 제가 키우던 건데요. 어르신 집에도 생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내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시면 돼요. 잘 키워주세요.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서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건강하세요. 지은 올림.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지은도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화분을 창가에 놓았어요. 작은 초록빛 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살아있구나.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기도 지은도 모두 살아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걸. 며칠 뒤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다음 달에 집에 갈게요. 그래. 좋지. 아버지, 제가 한 말 있어요. 뭔데?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덕분에 정신 차렸어. 하지만 아버지 외로우셨잖아요. 그걸 이해했어야 했는데. 도연아. 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외로운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답은 아니야. 나는 내 외로움을 내가 견뎌야 해. 아버지, 너도 마찬가지야. 내 외로움은 내가 안아야지. 나한테 오는 게 답이 아니야. 도연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저 요새 생각 많이 했어요. 바다에서 혼자 있으면서요. 무슨 생각?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는 일만 하고 아버지는 혼자 계시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마음 헤아렸어야 했는데. 도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 내가 바다에서 일하는 거. 영수는 웃었어요. 너 어릴 때부터 배 타는 거 좋아했잖아. 아빠 따라서. 네. 그거면 됐어. 내가 내 길을 가는 거.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야. 도연은 울먹였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말을 했는데. 아니에요. 저한테는 필요한 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영수는 마음이 편했어요. 잘 자라줬구나.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영수는 여전히 마을회관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그곳이 익숙했어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함께 웃었죠. 영수 씨, 오늘 글 읽어줄래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 영수는 자기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다. 긴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고 헤어졌다. 아내를 만나 사랑했고 잃었다. 아들을 낳아 키웠고 떠나보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났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외로움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으려 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었다. 나는 배웠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견딜 수는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물론 여전히 외롭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남은 시간을 내 방식으로.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수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영수 씨, 정말 좋은 글이에요. 감동받았어요. 사람들의 말에 영수는 웃었어요. 내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인을 만났어요. 영수야, 어디 갔다 와? 마을회관.
요새 부쩍 밝아졌다.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살만해. 정희는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고마워, 정희나. 내가 없었으면 나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혼자 해낸 거지. 아니야. 내가 길을 알려줬잖아. 정희는 웃었어요. 우리 나이에도 배울 게 있더라고. 혼자 사는 법. 그러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영수는 지은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지은아, 화분 잘 받았어. 고마워.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있어. 잎이 조금씩 자라는 게 보여. 신기해. 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예전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글을 쓰고 내 이야기를 나눠.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 외롭지 않아. 물론 가끔은 여전히 외로워.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적막함이 밀려와.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어.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 지은아, 너도 잘 지내고 있다니 기뻐. 상담 공부한다며? 너한테 잘 어울려. 너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나도 너한테 배웠어. 따뜻함을 나누는 법을. 그게 의존이 아니라 나눔이어야 한다는 걸.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는 서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 건강해. 영수 올림. 편지를 붙이고 며칠 뒤 지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르신, 편지 고마워요. 화분 잘 키우신다니 다행이에요. 저도 요새 바빠요. 상담 공부하면서 많이 배워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요. 저도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왜 어르신한테 기댔는지. 이제는 알아요.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이제는 저를 조금씩 사랑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아졌어요. 어르신도 그러시다니 기뻐요. 우리 잘하고 있네요. 언젠가 꼭 뵙고 싶어요. 그때는 웃으면서 만나요. 지은 올림.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웃었어요. 지은도 자기도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도연이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머물기로 했어요. 아버지, 제가 밥 할게요. 내가? 네. 배에서 배웠어요. 도연은 능숙하게 요리를 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요새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표정도 밝아지시고. 영수는 웃었어요. 나도 그래. 요새 살만해. 마을회관 활동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혼자 있는 게 편해져서 그래.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근데 괜찮아. 괜찮다고요? 응.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 그냥 그런 거야.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어. 외로움이 날 삼킬 것 같았지. 근데 이제는 알아. 외로움은 내 일부라는 걸. 피할 수 없어. 다만 함께 살아가는 거지.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대단하세요. 뭐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요. 영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아, 나 괜찮아. 너 걱정 말고 내 인생 살아. 네, 아버지. 가끔 연락하고 가끔 집에 와. 그걸로 충분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은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잘 지내.
편지 왔더라고. 그래요? 다행이다. 응, 그 친구도 제 길을 찾은 것 같아. 아버지도요. 영수는 웃었어요. 그래, 나도. 봄이 다시 왔습니다. 영수는 마을회관 앞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어요. 마을회관에서 화단 가꾸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영수가 자원했던 거죠. 영수 씨, 꽃 잘 심네요. 어릴 때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 봐서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다음 주에 그 마을 근처에 갈 일이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연락 주세요. 지은 올림.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은아, 나야. 어르신. 지은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편지 받았어. 오렴.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보고 싶더라. 일주일 뒤 지은이 왔어요. 영수는 마을회관 앞에서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지은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어르신, 지은아. 두 사람은 마주 섰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응. 너도? 네, 잘 지냈어요. 지은은 웃었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나눔이었어요. 어르신, 마을회관 구경해도 될까요? 그래. 들어가자. 두 사람은 마을회관에 들어갔어요. 영수는 지은에게 자기가 쓴 글들을 보여줬습니다. 와, 어르신 글 정말 좋아요. 그래. 네. 진솔해요. 어르신 마음이 느껴져요. 영수는 부끄러웠어요.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아니에요. 어르신이 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한테 배웠어. 사람을 대하는 법을.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어르신한테 배웠어요. 외로움을 대하는 법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저야말로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네. 또 연락드릴게요. 응. 지은이 떠나려 할 때 영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 행복해. 지은은 웃었어요. 어르신도요. 지은이 떠나고 영수는 창가에 섰어요. 지은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잘 가.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영수는 화분에 물을 줬어요. 지은이 준 다육식물은 이제 제법 자랐습니다.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죠. 살아있구나.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기도 지은도 도연도 모두 살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영수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도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아들아,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 요새 마을회관에서 바빠. 사람들 만나고 글 쓰고 화단도 갖고 살만해. 너 걱정 말고 내일 잘해. 나는 괜찮아. 외롭지만 괜찮아. 외로움도 내 삶의 일부니까. 도연아, 너한테 미안하고 고마워. 미안한 건 내가 어릴 때 많이 함께 있어주지 못한 거. 고마운 건 그래도 잘 자라준 거. 너는 내 자랑이야. 앞으로도 내 길을 잘 걸어가렴. 나는 여기서 너를 응원할게. 사랑한다. 아버지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영수는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가의 화분, 책상 위의 글, 냉장고에 붙은 마을회관 일정표, 살아있는 흔적들이 집을 채우고 있었어요. 영수는 소파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나도 그래. 영수는 생각했어요. 외로움이 밀려오고 또 물러가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지. 영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그날 밤 영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영수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제 자기가 괜찮다는 걸,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외로움은 끝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영수는 웃었어요. 좋은 아침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영수가 배운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